됐어. 괜찮아. 자, 그럼 오늘은 이차함수 선생님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수업하던 방식으로 쭉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한번 싹 정리 한번 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해볼까? 그렇게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물어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서 선생님이 알아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 다 해줬잖아. 그 내용들에서 혹시 잘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었어? 그것들은 괜찮아? 아니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어디서부터 내가 뭘 넣...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 만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사실 오바라. 넣고 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지금 들어간 거는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야. 꽉 차 있어 지금.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거를 추려야 된단 말이야. 자, 기본형의 그래프의 성질들 그리고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기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안다. 뭐야? 잘 모르겠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안다도 아무도 없어? 뭐? 확실하게 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때? 확실치 못합니다. 아,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럼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했다는 얘기잖아. 야, 관리하라고. 제가 제일요? 네가 나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 그럼 처음부터 해. 이차함수. 하는 데까지 얘기해보지 뭐. 자, 이차함수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기본형이었지? 기본형. 왜 기본형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기본이 된다. 맞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이차함수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 거야. 근본이 되는 내용들만 담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당연히 관계식이겠죠? y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붙겠죠. 단 a 값은 그렇지 2차식이니까. 그리고 a는 상수.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기본형에서 우리는 2차 함수만의 특별한 특징들을 알 수 있었잖아. 뭐가 존재해? 꼭지점이 분명히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 어떤 게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0,0이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의 뜻이 뭐였을까? 증감수가 되는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점. 맞죠? 그 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점이라고 불러. 극점. 왜 극일까? 어떻게 알아? 아니 극한을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문헌 중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극한은 극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극점. 그래서 그 극점 자체를 우리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으로 잡아놓는 거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수투랑 연결을 잡으려면 이 극점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극점 자체에서 기울기를 잡아버리잖아? 기울기가 언제나 0이야. 그게 극점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놨을 때 여기 보이는 점에서 기울기를 찾아라 하잖아? 그럼 이 점에서 이 이차함수 곡선에 만나는 접선을 그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 그럼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기울기를 그려라 하면은 접선을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얘는 미세하게 증가냐 미세하게 감소가 아닌 기울기가 0. 즉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는 지점들. 그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꼭지점. 진짜 뭐 자랑하는 거냐? 신발 샀다고 지금? 뭐 무릎에 다쳤으니까 어이구 그랬어. 요거야? 아파가지고 어떡해. 이런 거 원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마. 그럼 안 아프잖아. 숨도 쉬지 마. 가만히 있어. 숨을 안 쉬는데 왜 안 아파? 안 움직이면 안 아프다고. 해봐. 더 아픈지 안 아픈지 해보고 얘기해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그냥 하나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이 있다. 첫 번째 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은 우리가 무조건 찾아야 된다. 중3 수준에서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확인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을
예전 거랑 연결짓는다면 꼭지점은 그냥 최대 혹은 최소값 이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꼭지점이 등장을 했으니 당연히 다음번에 따라와야 되겠지? 뭐가 따라오겠어? 그렇지, 추계방정식.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따라오게 되고 추계방정식이 기본적으로 x는 0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확인되죠? 그랬을 때 이 추계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축이잖아. 이 축이라는 말이 대칭축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될 거니까 이 축방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포개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축방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 대칭축에 대해서 즉 대칭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선대칭 도형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게 이차함수다라고 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확인돼요? 뒤와 연계되는 성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 기본적으로 포물선 모양이겠죠? 공을 던져서 나오는 궤적의 모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값이 0보다 크면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요? 아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요?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아볼과 위볼은 그래프 자체의 모양을 뜻하게 된다는 거.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 아볼과 함께 기억을 해볼 만한 거 뭐 있냐? 축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축방이 딱 가운데를 가르고 있어. 그 축방의 왼쪽을 보는 거야. 왼쪽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니 아래로 내려가지? 다시 말하면 축방이 있을 때, 즉 x값이 0보다 작을 때랑 지금 축방이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각각의 경우에 아볼인 그래프에서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면 반대로 역전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증가, 감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보게 되는 다섯 번째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적어준 거를 두 개를 지금 하나로 합쳐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y축에 가까워지겠죠?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돼? 좁아지지? 다시 말하면 뾰족하게 그려지는 모양, 얄싹하게 그려지는 모양, 뭐 날씬하게 그려지는 모양, 기타 등등의 말들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나는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y축도 마지막에 수정을 했어. 어디에 수정을 했어? x는 0이라는 선이잖아, y축이.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축방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단 말이지. 추계방정식.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a의 절대값이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됐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x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긴 했거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x축이라는 얘기는 y가 0이라는 그래프야. 즉 꼭지점에 y좌표 따라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위로 평행이동을 시켜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그래프가 만들어질까? 그 꼭지점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축이 있고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선이랑 대칭이 된 게 a 값이 같은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꼭지점에 y좌표 값을 가지는 애, y는 0일 때 그때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성질 7가지 하나로 합쳐서 8가지 총 성질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기본형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확인되니?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발전을 해.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 평행이동이라는 규칙을 적용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어떻게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원래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자취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킬러 문항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말이 킬러지 사실 알고 보면은 눈 감고 푸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로 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라면 애초에 문제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근데 그 단원이 정말 감사하게도 없어졌어. 감사한 거 맞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있다 없다? 아니 있다. 하지만 접하긴 한다. 예전보다 문제가 많이 라이트해져서, 많이 쉬워져서 자취에 대한 문제로 따로 분류가 돼버렸다. 단원이 아니라 문제 유형으로 축소가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들은 단순한 규칙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X축을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X축을 따라 P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X 대신에 그렇지 X-P만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가면요 Y 대신에 Y-Q를 대입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을 묶어서 원래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씩 해보는 거였어요.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 기본형 자체가 X축을 따라 P만큼 먼저 가보는 겁니다. 그럼 관계식이 Y는 뭐가 돼요? A의 X-P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첫 번째, 관계식이 뭔지를 알았으니 꼭지점의 좌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면 꼭지점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축을 따라 P만큼 갔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그대로 P, 0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는 P.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찾고 나머지는 다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적용해서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Q로 2항까지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Y축을 따라 Q만큼이니까 결국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0,Q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X는 0으로 그대로 있겠구나.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원래 따로따로 연습을 막 시켰었어 옛날에는.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이제 바로 두 번째 뭘로 가느냐? 표준형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이 중간 연습 과정을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빼먹고 간 거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때? 내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 정도. 심장 그래. 그래요. 그치? 그래서 이제 왔어. 첫 번째 그러면 관계식 Y는 어떻게 그려져요? A의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돼? 위아래로도 좌우로도 전부 다 움직였으니까 P, Q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 X는 P. 그래, 이렇게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 딱 해놓으면 막상 딱 비교를 했더니 기본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질들이 7가지를 다 공부를 하고 넘어왔어. 그리고 평행이동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암기를 한 후에 연습을 해서 표준형으로 넘어왔더니 3가지 성질밖에 안 돼. 균형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끼워 넣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주어진 시간에서 A와 P와 Q라고 부르는 녀석의 부호 찾기에 대한 얘기를 끼워 넣은 거야. 부호 찾기.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A가 뜻하는 게 뭐였지? 모양이지. 맞죠? 다시 말하면 위로 볼록이냐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냐를 보고 A의 부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PQ는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되는 거잖아. 왜 묶어서 보면 돼? P, Q가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위치, 꼭지점이 어느 사분면에 있냐 그걸 보고서 PQ의 부호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던 거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도 아직 어때? 4가지밖에 안 되잖아. 균형이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었어. 뭐냐? 이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가 원래 있었단 말이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하나의 1차 함수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이렇게 갈 거니까. 맞지? 그럼 이 감소함수 자체에서 가장 큰 최대값은 얼마일까? 최대값은 이렇게 계속 작아져야 되잖아. 맞죠?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저그까지.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응? 어디까지 가? 끝없이. 다시 말하면 최대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어? 끝없이.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내려가도 못 내려간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1차 함수 자체에서는 하나의 직선의 형태, 끝없이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끝나서 최대가 되고 어디의 끝에서 최소가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2차 함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지. 왜 가능해? 2차 함수 곡선 포물선이지. 아볼이야. 끝없이 올라가겠지. 근데 어디까지 내려오겠니? 꼭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2차 함수 A 값이 양수가 돼버리잖아. A 값이 양수야. 아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X가 P에서 최대를 가져 최소가 나와. 최소값이 Q가 나오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여기 요 지점에서 최소값, 함수의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럼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Y값이잖아. Y의 최소니까 Q. 그리고 조 지점이니까 X가 P에서. 라는 얘기랑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이번엔 만약에 내가 A가 음수였다라면 X가 언제? 똑같이 꼭지점 P에서 최대를 가지겠니? 최소를 가지겠니? 그래,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Q를 가진다.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성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A, P, Q라는 각각의 상수값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나갔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찾게 시켰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보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헷갈려. 막 아래로 볼록이 최대야 최소야 막 하면서 엄청나게 헷갈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교육과정에서 싹 다 빼버린 줄 알았어. 근데 고등교과가 안 바뀌었네. 그럼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걸 한번 접하게 될 거라는 거야. 언젠가도 아니야. 올 겨울에 할 거니까. 확인?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내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지.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계속 가겠지. 최대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값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최소값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똑같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것들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제 또 봐. 3개 했지? 하나 더 했지? 하나 더 했지? 5개 했잖아. 아직도 7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지? 뭔가 내용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었어. 이걸 지어볼까? 그리고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뭘 추가했었느냐? 여기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즉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x가 2 이상 3 이하의 범위에서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일까? 4x 플러스 5라는 그래프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 이런 식의 형태가 줘야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모양을 딱 봤더니 뭐야? 아래로 블록이지? 최소값 확실하구나. 꼭지점에서. 최대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처럼 범위를 x의 범위를 줘버리는 거야. 요 구간 안에서만 더 살펴봐 하고서.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y는 x-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표준형으로 고쳐놓는 거야.
그리고 나보고 그래프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만렙 볼 때도 마찬가지, 개념 플러스형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앞서서 그래프를 막 그렸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릴 일이 그렇게 많았어? 생각보다 별로 없었지. 눈으로 보고 거기서 점의 좌표를 찾거나 막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막 그랬지 실제 내 손으로 그래프 그려보는 일은 거의 없었잖아.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진장 그렸어.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거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자, 어떻게 그릴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어떻게 그릴 거야?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잖아. 표시해야 되겠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자, 여기 꼭지점을 가자.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아? x에 0 대입하면 y절편 얼마야? 그럼 5를 또 표시해. 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아래로 볼록하게 그냥 그리면 되지? 그래, 그 얘기 한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뭐 하냐면 x가 2에서 3, 2 이상 3이 하라 그랬지. 만약에 x가 1일 때 얼마인지 알 필요 있어 없어? 사실 0일 때 얼마인지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y절편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왜? 이 범위만 보면 되니까.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미 그려놨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잘 그리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x가 2부터 x가 3까지의 범위만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 요거만 딱 넣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황 안에서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니? 그렇지. 그래서 x가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거는 3일 때겠지. 그래서 x가 3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최대값?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3 대입하면 얼마예요? 2. 이렇게 찾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문제상으로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처럼 보이는 문제지만 실제로 문제를 파고들면 결국 여기서 니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모는 종이 사다 놓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려봐라. 그래서 정확한 값 찾아보고 그래프 모양도 포물선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포물선이 되게 그려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표준형에서 또다시 추가된 내용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그거에서 빠진 거지. 확인돼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내용들 자체, 선생님 방금 예시 들어준 저 문제 있지? 저게 니네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문제야.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가는 할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조금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 있지. 그런 식의 학교들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 뭐라고 많이 내냐면 x가 2 이상 3 이하를 똑같이 줄 거야. 확인돼요? 이 범위에서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고 그려지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 숫자를 좀 바꿔볼까? 1부터 3까지라고 아까 봤던 그걸로 똑같이 가자. 이렇게. 확인되니?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맞죠? 자, 요거 아까랑 관계식 똑같잖아. 그냥 원래 있던 그래프 다시 복원시켜보자. 이렇게. 근데 대신에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더 넓어졌지. 1부터 3까지지. 그럼 1이 어딘가 분명히 여기 있겠지. 이렇게. 확인되니?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그린 거지. 그래놓고 가장 최소값 어디 있겠어? 또 제일 밑에 있는 2겠지? 최대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그럼 양쪽을 다 구해볼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하는 팁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양쪽을 다 안 구하면 어떡할 거야? 하나 구한다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는 2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야. 즉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다 보면은 이게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커져 작아져. 그래,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적게 떨어진 쪽이 값이 더 작겠구나.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걸 찾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 갇힌 거를 만큼 떨어졌지? 그럼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아무거나 하나 편한 걸로, 계산하기 좋은 걸로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문제들을 막 풀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긴 싫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아래로 볼록이잖아. 최소값 무조건 어디서 나와? 꼭지점.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여기가 8로 바뀌어. 그 상태로 이제 문제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 표준점 고치면 어떻게 돼? y는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면 이때는 x가 언제 최소야? 4에서 꼭지점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1이고 최대는 x가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언제 어디야? 1이겠지. 4에서 멀리 떨어진대. 가장 멀리 떨어진대. 3 아니면 1이잖아. 여기서 최대값이 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지. 이렇게 문제 풀어버린다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어떤 점이 이상했어? 어떤 점이 이상했어? 표준형 고친 게 이상한가? 아닌데 이거 잘 고쳤는데? 1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 1이 아닌데 뭐 다른 데서 찾는다 쳐. 그럼 요거는 그냥 아예 구하지도 마.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응? 사실 이거 찾는 게 실제로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애들 계속 모아놓고 수천 명씩 수업을 해보면 이거 찾는 애 500명에 한 명꼴이야. 여기서 이제 뭐가 이상해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못 찾는 게 맞아. 식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아직 눈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들 되고 확인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어디가 이상했던 거냐면 좌표평면을 만들었죠. 꼭지점이 지금 4,11이지. 그냥 4,11을 대충 여기쯤 표시하자. 마이너스 11을. 그리고 y절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가 4야. 확인됐지? 근데 우리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1부터 3이지. 그럼 1은 여기 안쪽에 있겠지. 3은 여기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야. 왜? 이 바깥의 그래프는 볼 필요 없잖아. 어디가 이상한지 알겠니? 어디가 이상해? 그렇지.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게 돼 버리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이때는 x가 언제 최소야? 3에서 최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x가 언제 최대겠어? 1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얼마인지는 나중에 해. 그냥 이렇게 나온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하자고. 확인돼요? 이런 식의 얘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자유자재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까지 요하게 됐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금 선행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는 거 귀찮아도 해봐.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이 그림 그리는 걸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와.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보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차함수 우리 보고 그려봐라라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그려? 관계식을 써보면 y는 a에 x-p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q다 이렇게 썼었잖아. 맞지? 근데 이 식이 지금부터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무슨 차이가 생겼어?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지.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대입해서 나온 것보다 y값이 더 그렇지 큰 범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등식 있지. 하나의 등식이 어느 순간 범위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등식에서는 하나의 점을 뜻하고 있는 거잖아. 값을 뜻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선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근데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 점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부터 선과 영역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즉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점선면 가게 되는 얘기 배웠지. 점이 모여서 뭘 만들어? 선을 만들지. 선이 모여서 뭘 만들어? 면을 만들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들었지. 그 선 자체가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본 거잖아. 점의 자취야 그게. 자취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선이 아닌 면으로 확장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다시 말하면 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거지. 선의 자취가 돼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으로 넘어가서 이 그래프도 표시를 하게끔 시킨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봤었던 저 관계식을 가지고 쉬운 걸로 한번 가져가 보자. y는 내가 x-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하나의 표준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돼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면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우리? 다시 꼭지점 2,1을 표시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되 y절편이 5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즉, 요 포물선이라는 요 선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그래프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y가 x-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보다 큰 걸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이 상태로 내가 이걸 좌표평면에 표시를 해본다라면 2와 1을 표시하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얘잖아. 맞지? 근데 나는 여기 보이는 이 각각의 점들은 이걸 계산해서 나온 y 값이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이걸 계산한 값이 내가 찾고 싶은 값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말을 바꿔보자. 난 지금 이 y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계산한 게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될 것이고. 확인됩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값을 여기다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이 빨간색 값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래, 똑같은 x가 대입됐을 때 여기 보이는 점이 빨간색과 같은 점이 되는 거잖아. 그거보다 어때? 위에 있잖아. 우리가 보통 숫자 판단할 때, 카운트할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 어떻게 됐어?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졌지. 그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갔으니까 더 크지? y가 더 크잖아. 얘 y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있단 얘기야. 더 크니까. 그럼 이런 점이 여기 요 선에서 하나겠니? 이 위로 엄청나게 많겠지? 이거 다란 얘기야. 그럼 이런 점들이 다 모이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이쪽 영역 전체를 뜻하는 걸로 바뀌어버려. 확인돼요? 물론 같아지는 점은 나오면 안 되겠지? 같은 건 없으니까. 그땐 점선으로 이 선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안 같은 건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빵꾸를 뚫고 표현을 하니까.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게 뭐야? 니네가 봤었던 넓이 구하는 문제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그러니까 그 넓이 구하는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우리는 지금 보면은 넓이 구하는 문제 보면은 좌표평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프 이렇게 하나 딱 그려 놓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평행이동해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부분의 넓이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이 부분 잘라서 일로 옮겨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풀었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요 영역에 해당하는 넓이가 요 영역에 해당하는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 넓이가 왜 같은지를 밝히고 그것들을 확인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고정관념처럼 그냥 규칙처럼 굳어서 아 A 값이 같으면 같은 폭을 가지니까 넘겨서 붙이면 돼 라는 얘기로 넘어갔었던 거라는 거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영역에 대한 관점이 확장이 되면서 넓이까지도 문제가 넘어가고 그 넓이에서 다시 지금처럼 잘라 붙이는 것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결국에는 표준형에서 7가지를 꽉꽉 채웠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오겠어? 일반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세 번째가 일반형이야. 그러면 일반형은 뭘 한 게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표준형을 그냥 전개해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바로 동량끼리 정리까지 다 끝낸 게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한 모양 자체를 따져보면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얘의 꼭지점 외우라 그랬어? 물론 외울 수는 있어. 나도 외우고는 있어.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꼭지점 접차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콤마 4a 분의 마이너스 b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였나?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외울 거야?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뭐 하라 그랬지?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4x의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
완전 제곱식부터 만들려고 시켰었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 놓으라. 그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어떻게 했어? 여기 나와 있는 이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해서 우리가 풀었었잖아. 맞지? 그걸 이용해서 추가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4로 공통인수 가로묶기를 해서 가로 안에 밀어 넣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0은 밖에 따로 빼놓고 확인되죠? 이 상태에서 즉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겠지? 그럼 더하기 얼마? 9 빼기 9. 그랬을 때 우리한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공부하는 현석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준영이랑 손잡고 강의실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지?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66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는 요걸 연습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확인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일단 이렇게 관계식 외우고 요거 바꾸는 거 연습하는 게 두 번째.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아직 개수가 모자르잖아. 더 추가시켜야 되겠지? 우리 뭐 했었어?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일반형에 대해서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 드립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 ABC의 부호 찾기 했잖아. 그래서 이 부호 찾기 할 때 외워서 풀으라고 얘기했었잖아. 기본적인 ABC의 부호는. A를 보고 뭘 보고 A를 찾아야 돼? 그래, 모양을 보면 되잖아. 그 다음 C, 플러스 C는 뭐 보는 거야? 그래, Y 절편의 위치 보면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B는 뭐 보는 거였어? 같은 다양? 같은 다양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A와 축방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좀 오랜만에 목소리를 좀 키워야지. 너무 일정하게 쭉 가면은 내가 목이 잠겨. 같으면 음수, 다르면? 그렇지. 같으면 음수, 다르면 양수. 그 얘기를 한 게 같은 다양.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해서 부호 찾는 거, 기본적인 거 찾아놓고 그 다음 이제 했던 게 뭐야? 얘네들 가지고 막 수식을 짜지? 예를 들어 보자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떻게 할 거야? 그래,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ABC라는 녀석이 그냥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ABC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함수값, 즉 y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야. 수식자기는.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y가 지금 이런 수식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 근데 이 y가 ABC를 가지고 나는 y 값을 만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y가 A, B, C만 남겨야 되는 거겠지? 누가 없어져야 돼? x제곱하고 x가 없어지면 되지. 그렇다고 없애라고 했다고 그냥 수직적으로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삭제시켜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해 x에다 뭘 대입해? 아니, 숫자를 대입하는 거지. 반드시 1이란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숫자 지금은 1을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함수값을 찾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뭘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 1,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이거 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보면서 손으로 따라가야 되겠지.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찾으래.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이 어디 있는지 그래프를 보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쭉 따라 올라왔더니 1일 때 y값이 얼마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다? 양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이 계속 복잡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뭐 대입하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4로 묶어봐. 왜? C 앞에 4가 나온 거는 말이 안 되잖아. C는 상수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C여야 되는데 갑자기 4C가 돼버렸잖아. 그럼 4로 강제 가로묶기 하는 거야. 그러면 4로 묶어버리면 여기 누구랑 곱해야 A가 되겠어? 그래, 4분의 1A.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B. 그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C가 들어오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누구 대입한 거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그렇게 대입해서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내가 되게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까? ABC 보호찾기 우리 이렇게 했지? 나중 가잖아? 곱셈 공식 너네 배웠던 거 기억나냐? 곱셈 공식도 A와 B, A 플러스 B, 뭐가 A 마이너스 B 막 해서 나오지? 그거랑 얘랑 곱셈 공식으로 묶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못해. 지금은 우리가 못하는데 옛날에 심화서 보면 이런 게 나왔었어. 뭐가 나왔냐면 하나 또 보여줄게. 나도 진짜 한번 보고 나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거였거든. 자, 뭐 했냐면 이렇게 썼었어. 우리가 지금 어차피 공식을 모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fx가 0인 실근 x의 개수를 찾으라고 시켰어. 실근 x의 개수? 0인 실근 x의 개수? fx가 0인 실근 x의 개수?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냥 여기까지만 가지 뭐. 이거 얼마인지 찾는 거야. 확인돼요? 지금은 문제 되게 라이트하게 한 거야. 뒤쪽에 내용 다 잘라내고 그냥 결론만 붙인 거거든. 일단 봐. 이 공식을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에 주석을 달아줬더라고. 단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의 ABC는 이렇게 쓰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리고 찾으라고 시켜. 이게 문제였어. 어처구니가 없지. 근데 실제로 이게 심화서에 나오던 형태의 문제들이야. 곱셈 공식 이게 그러니까 이 식 있지 이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처음 시작하면 첫 단원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주황색으로 인수분해가 돼. 근데 우리는 중3 교과서 중3책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왔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분석하면 얘가 결국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니?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길어. 이게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럼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시켰지? F1 찾으라고 시켰지. fx 이렇게 생겼잖아. F1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다시 말하면 이 경우가 만족하잖아? F1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0인 거야. 확인돼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를 만족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것도 이렇게 줄 수 있어.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A-B 완전제곱 플러스 B-C의 완전제곱 플러스 C-A의 완전제곱 이렇게 임수분해가 돼. 식이 변형이 이렇게 돼.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곱근 문제랑도 비슷하거든? 이 식을 미리 줘버리면? 왜? A-B 완전제곱 더하기 B-C의 완전제곱 플러스 C-A의 완전제곱을 계산했던 게 0이 된대. 그럼 누군가를 제곱했어. 0보다 이상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다 더했어. 0이래. 그럼 누군가를 제곱한 게 양수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상식으로 생각을 해라. 누군가를 제곱한 게 양수가 되면 되냐 안 되냐. 그럼 양수 3개 더하라는 얘기인데 양수 3개 더해서 0이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0 0, 0, 0을 더해야 0이 되지 0, 0, 1을 더하면 안 되잖아. 모두 다 0.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얼마로 같아? 그건 몰라. 뭐 얘가 3, 3, 3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하면 다 0 되는 거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갔어? 얘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fx라는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 거라고. 전부 다 a로 바뀔 거니까. 확인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서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3a 나와버리지? 맞니?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거나 또는 3a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엮여. 지금 너네가 답답해하는 게 이 식이 지금 복잡해서 답답한 건데 만약에 이걸 안 주고 이렇게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도 아니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자, 보여줄게.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a-b의 완전 제곱 플러스 b-c의 완전 제곱 플러스 c-a의 완전 제곱 이렇게 곱한 게 0이야. 이렇게 줬다면 할 수 있었겠니? 아까씩 그냥 다 변형해 놓은 식이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를 배웠는데 왜 못하냐고. 누군가 두 개의 식을 곱했잖아. 대괄호를 붙게 했으니까. 곱해서 0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는 0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누가 0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뒤에 있는 2분의 1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게 0이 되거나 여기까지 내가 접근하는 거지. 거기에 3학년 1학기를 배웠다? 그러면 얘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래. 3을 제곱하면 9. 그럼 9에다 뭘 더해야 0이 되겠냐? 마이너스 9. 즉 양수는 못 더하잖아. 음수를 더하는 수밖에 없잖아. 숫자가 커지면 줄여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0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 해석이 되면 A, B, C가 같구나. 이런 얘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확인돼요?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여서 이제 이차 함수의 부호 찾기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더욱 복잡하게 주고 우리 보고 추론을 시키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로 갔어? 1학년 과정으로 다 넘어갔다고. 이제 거기만 남아있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는 것들.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추론돼서 발전되게 등장을 한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 부호 찾기가 어때? 되게 라이트하게 들어왔지? 우리가 보는 건 되게 쉬운 형태들이었던 거야. 그동안 봤던 게. 이런 얘기들. 확인됩니까? 그럼 자, 우리 이제 몇 개 한 거야? 일반형에서. 3가지 얘기했지? 부호 찾기가 지금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맞지? 아직 부족해. 그지? 왜?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4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딱 이렇게만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4번째로 나오는 게. 일반형에서. 그럼 일반형에서 최대 최소값 찾고 싶어. 여기서. 뭐 해야 돼? 표준형을 고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 고쳐서 고치는 거 연습해서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이걸 계속 찾게 시키는 거지. 그러면 또 한번 예를 들어봐. 자,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7로 나와 있어. 자, 최대 최소값 찾으래. 어떻게 할 거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지? 그러면 이런 거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고치면 돼. 어떻게 고쳐져?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맞아요? 얘 제곱하면 4분의 25잖아. 얘 4분의 28이잖아. 4분의 25를 뺄 거잖아. 그리고 4분의 3 어쨌든 고쳤어. 그러면 언제 최대야? x가 최대 있어 없어? 아래로 부르니까 없지. 그럼 최소는 x가 2분의 5에서 최소값이 얼마야? 4분의 3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표준형 고치는 거 연습할 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우려 먹는 거야. 그러고 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게 시킬까 안 시킬까? 물어보잖아.
아니 내가 아니라 yes야 no야. yes지. 시키겠지. 앞에서 배운 걸 왜 안 시키겠냐고. 그래서 변형해 놓고 그래프 그려서 한 번 더 찾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 뭔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일반형으로 넘어왔는데 앞에 거랑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거니까 대충 넘겨 하고서 그냥 넘길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 자, y는 아니다. 이렇게 하자. y는 fx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게 쓰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마이너스 3 보입니까? 네. 이거의 그래프가 x가 k에서 최소값 ga를 가질 때 그 ga라는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니? 이게 문제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갑자기 일단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fx가 양수니까 범위가 따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 최소값을 가지는 건 확실해. 그치? 근데 그 최소값을 뭐라고 했어? ga라고 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최소값들은 전부 다 뭐야? 숫자로 똑똑 떨어지게 딱딱 나왔지. 근데 ga를 가지는데 그 ga라고 부르는 거에 최대값이래. 심지어 k도 아니고 g도 아니야. ga야. 종합 판단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어디야? 딱 봤을 때 이질감 든다. 이거 뭐야? 싶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왔을 때. x는 k? 왜? 어떤 부분에서 이질감이 들어?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거가 최소값 ga를 가질 때 라고만 쓰자. 이러면 k라는 부분은 없어진 거지? 자, 그럼 다시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어디야? 어디? 맞아. ga에서 처음으로 이질감이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숫자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식을 표현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상수값이야. 어떤 식으로 썼었지? 상수값이면 뭐 문자 a, 뭐 문자 k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대신해서 썼었잖아.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원래 잡았어요. 자, 그렇게 소문자를 써서 표현을 했었잖아. 맞지? 근데 갑자기 ga래. 이 ga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어떤 데 많이 썼어? 함수, 뭐 fx, gx, hx 이런 식의 함수들. 맞지? 근데 웃겨. gx가 아니라 ga야. 맞지?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첫 번째. 해석. ga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식은 맞아. 그지? 일단 다항식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문자 뭐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 문자가 a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ga 결국에 뭐냐? a에 관한 다항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다항식이 나올 거야. 식으로 나왔잖아. 최소값이. 그러니까 그 식의 최대값을 다시 구할 수 있겠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지금 이렇게만 읽고서 그냥 얘기만 하잖아? 뭐야 이거 싶어. 실제로 해보자고. 표준형 고칠 거야. 예. 그러면 일단 표준형을 고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자, 불러봐.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에 플러스 5a의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맞아요? 맞겠죠? 그러면 x가 언제 2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뭐가 되겠어? 이거 전체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결국에 최소값 ga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야? 마이너스 4a의 제곱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3. 마침 딱 식을 봤더니 a에 가는 다항식이 맞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얘란 얘기야. 근데 봐봐라. 이 식, 2차식이지. ga 그냥 y라고 바꿔도 되잖아. 그럼 뭐야? a에서 y로의 2차 함수잖아. 다시 최소값이 2차 함수를 만들어줬네.
그럼 여기 안에서 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최대냐 최소냐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뭘 찾으래? 최대를 찾으래. 마침 시계 모양을 딱 봤더니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니까 최대값 찾을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표준형 바꿔서 최소값이 뭔지 구해놨더니 또 표준형 바꿔서 다시 한번 그놈의 최대값을 찾으란 얘기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마지막 문제였어. 요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갔고,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셔. 어차피 표준형 바꿀 거잖아. 최소가 모일 때 최대를 찾아라. 혹은 최대가 모일 때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최대와 최소라는 표현이 중복하고 겹쳐서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표준형 2번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표준형 2번 해. 무조건 2번 해. 이 얘기를 해서 시계 구조 자체를 외워버리게 만드셨던 분들도 계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일단 따라가서 바꿔놓고 났더니 시계 모양을 딱 봐. 2차식인데 얘 y는으로 바꿔놔. y는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2차 함수가 하나 또 만들어졌네. 그 2차 함수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GA라는 녀석 자체가 최소값으로 뭔가 나온 값이 아니라는 거잖아. GA 뭘로 해석했어 우리? 다항식으로 해석했잖아. 즉 다항식의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마침 그 다항식이 우리가 익히 봤던 2차식이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어휘를 해석을 해내는 게 생각보다 빡세긴 하겠지.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등장을 하게 됐었다. 그러면 이제 교육관에 빠졌으니까 볼 일이 없는 잊혀진 문제들이겠지? 아니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온다니까. 다 내가 얘기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가 있어 지금. 원래 2번이 나왔어. 중3 때 배우고 고1 때 또 배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냐면 중3 때 빡세게 가르쳐놓고 고1 때 가서 패스 했어. 그래갖고 3개 단어를 통째로 날렸단 말이야. 고1 때 그냥 숙제만 던져. 한 200문제씩 던져. 그럼 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여기서 그냥 기본 틀 잡고 거기 가서 또 빡세게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힘들지.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려면. 그래서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일반형에서 이렇게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까지도 확장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확장을 시켜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4가지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몇 개 더 남았겠지? 다음으로 추가된 게 이제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 자체에는 그래프에 조금 더 힘을 줬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아예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보면서 가자고. 5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랑 여기 보이는 y절편, 뭐 혹은 x절편 이런 점들을 좀 주면 여러분들 관계식 만들 수 있지. 이차함수 작성 그래서 해봤잖아. 일단 이차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점은 최대 몇 개가 필요해? 최대 3개만 있으면 무조건 이차함수 만들어낼 수 있었어.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점의 개수를 2개로 줄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냥 2개만 갖고는 안 되지.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2점이 x절편이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모르는데. 즉 2점만 갖고는 단순하게 이 2점의 위치가 어디냐가 아니라 이 2점과 무언가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얹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가?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2점이 만약에 x절편이야.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인 a가 나왔어. 만들 수 있겠지. 맞아요? 아니면 이 2점 중에 한 점이 꼭지점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고. 즉 꼭지점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2차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함수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5? 좀 숫자 좀 크게 해보고 싶은데 10 정도 해보자. 이렇게 충분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자, 지금부터 난 얘의 꼭지점을 찾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바꾸면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졸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30초 줄게. 빨리 바꿔. 자, 저 그지 같은 인간 저건 책까지 다 집어넣고 앉아갖고 얼굴로 커튼까지 쳐놓고 자네? 머리카락으로? 응? 야, 씨. 빨리 안 해? 아주 안마 커튼 제대로인데, 저거?
자, 뭐가 됐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14요? 14. 아,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만 줄이자. 5로 가자. 그럼 여기 9로 바꾸면 되겠지? 더해지니까. 그럼 자, 꼭지점 여기가 뭐가 돼요? 2,9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자, 그럼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꼭지점 지나고요. 여기 보이는 y절편 지나고요. 요 점 지나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했던 문제잖아. 어떻게 했었어? 뭐 사선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만 아니 사다리꼴 만들어 놓고 삼각형 2개 빼버리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든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즉 그래프 자체에 나와 있는 점들이 뭘 뜻하는지 그래프 자체를 나보고 해석을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해석해서 뭐 해라? 도형의 넓이를 찾게 해라. 확인됩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들. 즉 그래프에서 우리가 문제로 나오던 것들. 2차 일반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문제 유형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해봤으니까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해본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이런 게 있다. 자, 직선 하나 줄게. 보이죠? y는 마이너 x 마음에 드는 숫자. 아야, 9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위에 있는데. 10. 5 가자. 좋아.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줄게. 2차 함수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그리고 임의의 점 P에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5라는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그릴 때 P의 좌표를 찾으래. 이게 중산부지였어. 자, 임의의 점 P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5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시키잖아? 구하라고? 그건 고1 문제야.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 고1이야. 근데 최단 거리를 가진대. 그릴 수 있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대. 그 상태에서 P의 좌표를 찾으래. 그때 P의 좌표. 이게 중3 문제였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위치관계와 연결을 해서 나오던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이 문제 아직도 서울에서 현역이야. 교육가해주고 가면. 문제로 나와. 학교 시험 문제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될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야. 야, 일단은 최단 거리를 그리고 싶어. 최단 거리를 그리고 싶어. 이 직선이랑 어떻게 돼야 되겠니? 최대한 가까워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점피 중에 여기에다가 점피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조금 그렇지. 왜?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중에 가장 돌출되어 있는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난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라고 지금. 네.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고. 힌트 줬잖아. 1학년 2학기 위치관계와 연결을 짓는 거라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거기야. 중3 수준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어떻게 위치관계랑 연결을 져? 평행선을? 맞아.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찾을 때 거리는 두 개의 선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지. 양쪽 선 다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둘이 무슨 관계여야 돼? 평행이어야 돼. 물론 이건 직선 사이 관계일 뿐이야. 근데 여기 지금 곡선이잖아. 이 곡선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찾는다? 그러려면은 여기서 돌출되게 튀어나와 있는 점에서 수직되게 이렇게 내리는 거야. 거리란 말이야. 확인돼요?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태로는 못 찾는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얘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선을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최초로 만나게 됐을 때, 즉 접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니? 그럼 접할 때 여기가 가장 빨리 만나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평행이동을 해. 계속 대각선으로 밀어. 그럼 밀다 보면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잖아. 언제 처음 만나? 이렇게 어딘가에서 접하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가장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그 뒤로 더 밀리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관통해 나갈 거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 만날 때, 즉 거리가 점점점 밀려나다 보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때의 점이 뭐다? P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자, 한 점에서 만난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건 내가 니네 수업 시간에 했어. 한 점에서 만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럼 한 점에서 좌표를 알 때 얘기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그럼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 야, 얼굴 공부 안 하냐 요새? 네? 아 잠시만요. 희망, 희망이란다. 심장,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뭐 할 거야? 뭐 이게 뭔데? 뭐? 뭐야? 야, 넌 잠부터 깨봐. 너도 물어볼 거니까. 뭐야, 수야? 손이 아프니까 대답은 해야지. 권준영아, 뭐야? 이런 씨. 은성아, 믿을 게 너밖에 없어. 재훈아, 연립했을 때 어, 중금이 정답. 역시. 아니, 야, 내가 얘기했잖아. 교점이랑 똑같은 뜻이 뭐라 그랬어?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점이, 위에 있는 점이 뭐야? 해잖아, 해. 아, 이걸 도대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몰라갖고 지금.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다? 해가 하나다. 그러니까 뭐야? 중근을 가진다.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면 판별식이 0이다. 확인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플러스 4x랑 플러스 5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5랑 같아지게 될 거란 얘기잖아. 이 항에서 싹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 0 되는 거지? 이 상태로 뭐 하겠다고? 판별식 쓰겠다고. 확인돼요? 그럼 판별식 지금 쓰니까 어떻게 돼? b제곱 25 마이너스 4ac 하면 40 이렇게 되지? 0보다 작아지지? 그럼 이렇게 되버리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는 없구나.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바꿔보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고 했잖아. 만날 수 있는 애를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를 A로 바꿔버리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A로 바꿔놓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플러스 A까지가 최단 거리를 그릴 때 마찬가지로 전피의 좌표를 찾아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나왔지? 여기만 A로 바꾸고서 다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만 꾸며주면 된다는 얘기 드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항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0이죠.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20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a가 얼마야? 4분의 5. 확인되니? 근데 우리는 a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전피의 좌표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a에 4분의 5를 대입해 놓고 다시 풀어서 x값 찾는 거야. 확인돼요? 그렇게 해서 x를 찾았어.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한 군데다 대입하면 따라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에서만 빠졌다 뿐이지 니네가 접하기를 못할 뿐이지 니네 지금 배운 거 안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로 묶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다양한 문제 유형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봐, 얘 뭐 우리 뭐 이 참수와 연관된 문제냐?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 아니야? 근데 이 판별식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위치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3학년 1학기에 있는 이 참수는 니네가 중학교 때 1, 2, 3학년 동안 공부하는 모든 내용의 총집합이야. 총집합이라고. 앞에 있는 도형들,
그리고 기본적인 수식의 연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차 함수의 활용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한계 과정이 끝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리잖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억을 못해 그럴 수 있어. 나도 잊어버리니까. 나도 한 10년씩 15년씩 수업을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한두 번 듣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적으라 그랬잖아. 네. 반복하라고.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라고. 보겠냐고. 자기 전에 얘기 뭐야 그거 뭐야 뭐라고 부르냐. 인스타그램에 그거 그거 보고 자느라고 바쁘겠지. 그리고 좋아요 누르느라 바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 그리고 비는 부분들 지금도 방금도 오늘도 내가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표정이 사라져.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이러고 있어. 그리고 딴짓하기 시작을 하고. 너네 수준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심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배웠던 내용들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았던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차 함수라는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들과 지금 빠졌던 얘기들, 잘 다루지 않는 개념들, 연계되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의 전부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로 또 가. 자,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긴 하거든? 이렇게 된 식 보이지? 이렇게. 여기서 y가 0이잖아? 뭘로 바뀌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y를 내가 0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에 y에 0을 대입했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0을 대입해서 찾은 x값이 뭐야? x절편이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x절편은 뭐란 얘기야?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2차 방정식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지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만약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이렇게 다 쓰면 힘드니까 그냥 x-1과 x-3을 곱한 게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보래. 확인?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돼? 수직선 그려놓고 1하고 3만 표시하면 되지. 근데 나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좌표 평면이 돼 있으면 1,0에 점 찍고 3,0에 점 찍은 다음에 2점이다. 이게 2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 개의 교점으로도 해석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게 교점으로 해서 2차 함수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또 다른 2차 함수를 그려놓고 무언가를 꾀하게 되겠지. 그게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뭔가를 또 하는 거야.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또 그래프 그리는 얘기잖아. 그리는 거 니네가 해야 돼, 결국.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서 바로바로 탁탁 그려내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랑 연결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가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자, 잘 봐. 잘 봐. 왜 무서워? 잘 봐야 돼. 뭐라고? 최고 차의 개수가 2이고 근이 3하고 4인 2차 방정식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 거야? 전개 안 할 거야. 그냥 식만 만들고 끝낼 거야. 어떻게 만들면 돼? y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왜 y야? 어떻게 하면 돼? 근이 3하고 4야. x-3하고 x-4랑 앞에 2 붙이고 는 0을 하면 되지. 좋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근데 이 내용이 원래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이건 어떻게 만들 거야? 저기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에 x-3에 x-4가 y야? 이 참수니까? 그렇지. 왜? 3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러니까 5만 더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보여줬지. 이런 것들로도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2차식 fx야. fx가 있어. f1이 얼마일까? 얼마? 얼마일까? 4. 좋아. f2가 5. 확인? 하나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최고 개수가 그냥 1로 해. 그럼 되겠지 뭐. 그리고 f3이 얼마니? 6 하면 죽는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3, 4, 5 죽는다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오는 거거든. 여기까지 왔으면 니네 해야 돼. 여기는 지금 5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더하기 5 했지. 여기는 지금 어때? 변하잖아. 맞죠? 변하면 1 대입하면 4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오는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뭐야? 1 대입하면 4가 나오고 2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돼. x 플러스 3. 그러면 fx가 x 플러스 3 이걸 만족하는 x가 1하고 2란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써놓으면 우리는 무슨 해석을 해? 이 fx라는 식이 이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지. 말이 돼? 애초에 2차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fx는 x 플러스 3 하면 얘가 x 플러스 3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랑 x 플러스 3이랑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을 찾았더니 그 교점 x좌표가 1하고 2란 얘기야. 둘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 곧 x 플러스 3이 아니라 여기 보니 이 식과 이 식의 만나는 교점들 중에서 1과 2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나머지 해석은 똑같아. 그냥 fx가 최고차항에서 1이지. 그냥 x-1하고 x 플러스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뒤로 x 플러스 3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1 대입하면 0 되면서 사라지고 4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0 되면서 사라져서 5 나올 거니까. 니네 여기서 했던 이 얘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단지 여기를 숫자 5가 아니라 x 플러스 3으로 준 거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F3 어떻게 하면 돼? 3 대입하면 되지. 아직도 6이야? 얼마야? 얼마야? 6에 2에 1이니까 곱하면 2, 6, 8 2 곱하기 1 2지 더하기 6 2 더하기 6 그래 끝났잖아.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니네 고등학교랑 올라오면 할 거야. 또 어쨌든 여기 니네 이걸 하는데 이걸 못할 리가 없잖아. 이게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똑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 있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최대한 비슷한 것들로 계속 문제를 그룹화 시켜야 돼. 개념 자체도 그룹화 시키는 거야. 실상 따지고 보니까 2차 방정식 결국에는 뭐야? 2차 함수는 똑같잖아. 왜? 2차 함수에 그냥 y 대신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똑같은 거야.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룹화가 되는 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 그룹화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해줄게. 같이 하면서 계속 따라가면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딱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이거 해? 응? 또 해? 왜 말이 없냐? 처음에는 해달라고 막 그러더니 안 되겠어? 빨리 선택해. 어떻게 해? 다음 시간에 또 해? 아니면 시험 봐? 당연히 또 하자고 하겠지. 네. 시험은 싫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해? 놀아? 대답 똑바로 해라. 뭐해? 네.
어떻게 해? 다음 시간에 또 해놓으라. 또 해놓으라. 어떻게 해, 승주야? 자,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2차 방정식은 이 분위기면 차라리 그거 하자.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있지. 선생님 인수분해 여러분들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줬니? 그냥 X자까지 하는 거 얘기하고 내림차순까지만 얘기했지. 나머지 인수분해하는 거 다 가르쳐줄게. 차라리 좀 다양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그냥 들으면서 오 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해서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끌고 가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 미리 땡겨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